안내 말씀드립니다. 뒤로 늘어지면 안 돼요. 이 뒤쪽으로 와서 같이 서서 뒤쪽으로 채워주세요. 소차가 많아 보이게끔 이쪽을 쓰고.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저 큰 피켓, 대통령 탄핵 피켓 하나 갖고 이리 오세요. 뒤쪽. 저 큰 피켓, 등신, 큰 피켓. 아니, 까만 거, 까만 거. 까만 거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란히 이쪽 당겨주세요. 자, 국민 여러분, 잠시 후에 2시 예정됐던 기자회견, 우리 같은 애국 국민들이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정식으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표 TV를 비롯해서 천리안 유튜브, 수많은 유튜브들 오셔서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에 방해되도록 하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기자회견 할 때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서 하면은 집회가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받습니다. 고성호 TV 고맙습니다. 고성호 TV도 오시고 네, 울산 우리 TV. 자, 고지법 이름을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자, 뒤쪽으로 와서 뒤에 계신 분을 이렇게 맨 뒤에 현수막 비켓을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제 공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쪽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네. 아버님? 울산 TV 잠깐만 같이 이동해 주세요. 같이 끼어 들어가서 네, 같이 우리 스태프이 잠깐만 같이 우리가 주최청이에요, 주최. 여기서 이거 주최하는 우리 같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주혜선 목사님이시거든요. 자, 이 노래는 이재명을 비롯한 선거 사범들 633 원칙에 의해서 빨리 재판하라는 대법원 앞에서 우리가 피켓팅 할 때 트는 노래입니다. 자, 음악 꺼주시고. 재명 재판 빨리 해 3개월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실현해 김기 모른다고 차박대는 뻔뻔 거짓말 위증교사 자, 음악 빼주시고 애국가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 6번의 탄핵 반대 기자회견에 이어서 제7회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기자회견,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좌양좌, 좌측의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우양우 애국가 1절 제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고 모두 발언을 하게 된 국민주권행동 공동상임 대표이며 탄핵반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주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4시, 토요일날은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로 들어와서는 2시로 시간을 옮겨서 계속 수요일날 공휴일 빼고는 성탄절을 빼고는 월, 화, 목, 금, 토요일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앞은 집회가 허용되지 않은 지역이고 다들 100m 밖으로 떨어져서 저렇게 집회를 합니다. 이곳에선 유일하게 피켓팅을 하더라도 한 사람 외에는 50m 떨어져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을 선점해서 계속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통탄스럽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에게 넘어간 것처럼 칼춤을 추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을 뿐이지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방송들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광대춤을 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을 자처했던 자들이 KBS도 말할 것도 없고 다 탄핵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식으로 계속 군부를 떼고 대통령을 계속 문제 많은 내란법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자, 조중동, 동아일보를 다 철떡하시고 JTBC 뿐이 아니라 TV조선 이제는 트로트로 돈 좀 벌더니 간땡이가 벗어요. 자, 여러분, TV조선 아무리 트로트 좋아도 나라 망하면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끊어버리고 TV조선 광고 불매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CIA에다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기세가 꺾였습니다. 미국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으면 CIA는 다 요주인물로 다 체크가 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카톡에 돌아다니는, SNS에 돌아다니는 CIA 신고 방법 너무나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반국가사범, 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 중국이랑 짝짝꿍이 돼서 미국을 반대하고 미국을 욕하는 자들, 깨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연예인들, 유명인들 다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줄 압니다. 다 CIA 신고를 하세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 국민이 행동을 해야만이, 손가락으로도 움직여서 행동을 하고 주변에도 알려야만이 이 사실이 널리 전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서 모든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633 원칙에 의해서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행 모든 각급 법원은 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쪽을 조금 가까이 좀 앰프 좀 당겨주세요. 마이크가 약간 좀 먹으니까 이쪽을 좀 당겨서 저쪽으로, 네, 방향을 저쪽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633 원칙을 지키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판사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대법원 앞에서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계속 피켓이, 이제는 내일은 11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을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강력 대법원을 규탄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법원 앞에 가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대법원 안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국 공무원 노조가 거는 자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통령 엑스포시라고 윤석열 퇴진하라 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내란이죠.
가장 공정해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의 보루인 대법원 경내에 어떻게 이러한 정치 슬로건을 걸 수 있는지, 이는 저들이 무언가 사주를 받고 있고 내부에서 이미 북한과 내통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고 탄핵 국면을 이용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모종의 작동된 음모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묵고할 수 없고 계속 대법원에 항의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달리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법원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빨리 하면 돼요.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 판사들에게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에 준해서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건, 정당 해산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해산돼야 될 정당이 어딥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까? 자, 정당 해산도 헌법재판소로 올라가서 반드시 헌재 가결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이 해산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국민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아주 초롱성처럼 버티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중국의 사주를 받고 북한의 모든 문호를 열어주고 투개표 조작을 하고 있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도 여러분, 모든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장들이 다 누가 그것을 맡고 있습니까? 판사들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들이니까 내로남불이에요. 영장을 청구해도 발급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류하고 강제로 수사하게 만드는 기초를 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우리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투개표 부정에 대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이 악랄한 반국가 사범들에 대하여 처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정치 탄핵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실망할 수 있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수가 괴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굳게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우리가 복권을 지키고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소추를 기각하는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직하면 이 나라는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싸워주시고 애국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과 피켓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모두 발언을 마치고 두 번째 발언하실 분입니다. 국가교육위원을 역임하시고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소영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박소영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토요일날 집회에 다 참석하셨었죠? 네, 그때 보셨다시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뜨거운지 두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안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자리, 지난주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 주요셉 대표님께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주셨고 또 이번 주도 2시에 이어서 계속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계속 이어서 나가는 이유는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교수님들 모임에서도 탄핵은 이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어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또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2016년도에 그 정말 말도 할 때는 탄핵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8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 여러분들 당신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오늘도 기가 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해체되어야 되는, 그리고 내란을 선도하고 있는 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은 노종면, 이 사람은 언론노조 출신입니다. 네, 이 사람이 오늘 기가 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6개 악법을 거부하셨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악법을 거부하다 보니까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인간이 내란죄로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야 할 인간은 국회에 수두룩한데, 대통령이 12월 3일날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이제 온 국가에, 또 정부기관 곳곳에, 또 대통령이 심지어 임명한 법무부 차관까지 내란의 혐의가 다수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고 대한민국의 비상사태 인검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썩어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헌법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헌법을 어겼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한 6시간 이후에 국회가 그대로 작동을 해서 해제를 결의했을 때 대통령은 그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됐지! 왜 내란죄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대통령에게 씌운 것입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대통령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2년 반 동안 178회 윤석열 퇴진하라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란입니다. 이것이 대선 불복이고 이것이 내란 선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기부터 민주당의 국회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버젓이 대통령은 내란 수괴라면서 국회에서 제대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악법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끌어내리겠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명한 국민들은 그 선동에 선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또 지금 곳곳에서 헌재 앞에서, 헌재 100m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문에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제대로 된 부정선거 밝혀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법원 안에도 우리 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수두룩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암약해 있는데 제대로 작동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법관이라는 인간이 50억을 받아서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습니까? 왜 내란죄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란죄라고 하는 겁니까? 내란죄로 모는 사람들이 내란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들이 내란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남태령에서 대통령 관저를 향했던 트랙터를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트랙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대북 제재를 해제하랍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써붙인 트랙터가 농사도 하나 지은 것 같지도 않은 새 것인 그 트랙터가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플랜카드를 붙이고, 맞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향해서 그들이 네, 대통령 관저를 향해서 그 트랙터들이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막지 않은 경찰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회 행안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길래 국회의원들이 경찰청을 찾아가서 그 트랙터들이 대통령 관저로 향할 수 있게 풀어주라고 얘기한 그 국회의원들 버젓이 그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관저로 트랙터들이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제 그 시간에 가서 막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그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밀려주겠다고 국민들이 지금 깨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실망하지 말고, 언론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언론 노조가 장악한 KBS도, 그리고 YTN, 연합뉴스, SBS조차도, 특히 TV조선, 채널A도, 네, 맞습니다. 탄핵이란 말을 버젓이 올리고 내란이란 말을 버젓이 아나운서들도 기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쪽의 그 목소리를 그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비춰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오로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을 기각시키게 하고 대통령을 지킬 사람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들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집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우리 행사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때 국민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오늘 뭐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구호를 외칠 수는 없지만 제가 외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님, 삼권분립 위반 위법부 탄핵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국민들이, 네, 제가 외치겠습니다. 국민들이 함께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헌법을 짓밟으려는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라! 기각하라! 네, 국민들이 염원입니다. 지금 다수의 목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이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이 지금 사실을 직시하시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추천한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추천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영 대표님, 국회로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자, 또 한 분 국회로 보낼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영풍 TV를 고독하게 운영하고 계시지만 전 KBS 내에서 민노총이 장악한 KBS 개혁하라고 기치를 내건 이영풍 기자님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트랙터 난동 사건 보셨죠? 그런 게 바로 내란죄입니다. 맞죠? 근데 그 집회 현장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본인이 중국인이라고 밝힌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발언을 했어요. 자기가 중국인이라고. 그런데 괜찮다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이 애들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 탄핵 국면에 왜 남의 나라에 와서 거기 와서 발언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유학생들이 중국 가서
시진핑, 러시아 가서 푸틴, 미국 가서 트럼프 물러나라고 하면 그 나라 공안당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한민국이 부여한 언론 자유, 종교 신앙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마음껏 꿀단지 빨면서 다 누리면서 하는 짓이라고는 남의 나라 국민들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 대통령 쫓아내려고 하는 이게 정상적인 국민들입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탄핵 1차 소추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고 탄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동의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동의하는 자들이 있죠. 그건 바로 그 자들이 친중, 친북, 친러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 없죠. 그리고 탄핵 1차, 2차 소추한 내용에 첨부된 자료가 언론 기사입니다. 여러분, 언론 기사 100% 다 맞아요? 틀린 것도 많죠. 틀린 것도 많죠, 그죠? 그 의혹 제기된 언론 기사를 증빙 자료로 첨부해서 탄핵 1차, 2차 소추안 내는 그 국회의원들 수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월급 누가 줍니까? 우리가 주는 거죠? 우리 돈 받아서 의정 활동하면서 고작 하는 짓이라는 건 언론 기사 몇 개 첨부해서 한 국가의 대통령 파면시키고자 하는 이 자들 이거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한국 정도입니다.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만큼 대통령제를 존중해 주는 것인데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났을 때 한 번 딱 잊었어요. 그런데 상원에서 1년 동안 청문조사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원에서 청문조사위원회를 진행했어요. 1년 6개월간 진행하다 보니 닉슨 대통령 본인이 사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 국회는 뭐가 급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대통령 잘라야 된다면서 전화를 치는 거죠. 결론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죠? 이 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말이야. 솔직하게 이야기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려고 하는 거 맞죠? 솔직해야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란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금 현재 헌재재판관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 정적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이 왜 이런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를 만든지 아세요? 탄핵한 장관들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못 빠져나가게 해놓고 그것 때문에 신임 장관들이 또 지명되지도 못해요. 그러면 국정이 마비되겠죠? 국정이 마비되겠죠?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켜놨는데 이제는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쥐들 혼자 한대요. 여당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내일 성탄절 전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대요. 아니, 왜 이렇게 일을 빨리 잘하지? 그동안 2달 동안 뭐 했어, 민주당? 우리 월급 받아먹고. 그 마가 새끼가 뭐하는 새끼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가 새끼 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제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못하죠? 그러면 결국 다시 도로도로 뺑뺑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관 6명이 사건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덕이 큽니다. 원래 7명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6명이 사건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 심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재명 감방 갈 때까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또 더 묘수가 있어요. 이거 좌파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일보 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301조를 보면 공판 갱신 절차라는 게 더 있어요. 이게 뭐냐? 재판장이 바뀌면, 판사가 바뀌면, 헌법재판관이 바뀌면 그 전에 했던 진행됐던 재판 증거 기록 모두 다시 한 번 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47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 무려 7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형사소송법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런 데 나와서 탄핵해야 된다고 고함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해라! 여론재판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유민주주의체의 공화국입니다. 맞죠? 목소리 지른다고 대거리로 몰려 나온다고 대한민국은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헌법 공부 좀 해라. 제발 좀 무식한 짓 하지 마라.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눈치를 챈 게 누군가? 언론입니다. 언론. 지금 조중동이 일주일 전부터 논조가 살 바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란 수괴라고 표현하다가 이제는 내란 혐의라고 합니다. 야 이거 한쪽에 줄 잘못 섰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언론의 이런 이중적인 행태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안 돼. 그래서 이 탄핵 심판 사건이 저들이 생각하는 대로 지금 안 굴러가고 있어요. 이재명이 지금 머리에 지진 내렸습니다. 이러다가 자기가 감방 먼저 갈 걸 알거든요. 조국이가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추워요. 야 큰일 났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겁니다. 고함 지른다고 대한민국 안 바뀝니다. 대한민국 이제 그런 나라 아닙니다. 헌법적 공부해라 공부. 헌법적 111조 공부 좀 하고 와라. 공부해라. 공부하지도 않고 말이죠. 고함 치면 변하는 나라. 그거 40년 전 이야기거든. 지금은 공부하는 대한민국 지성인과 공부하는 애국 국민이 보호하고 살리는 국가입니다. 맞죠? 맞죠? 제가 먼저 구한받고 내려갈게요. 이러다 목 나가서 방송 못하겠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헌적인 탄핵 심판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는 친중, 친북, 친러시아 세력이다! 대한민국 헌법 공부 좀 하고 나오너라! 공부해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통 기자님,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오셨어요. 예고가 없지만 고려대학교 남광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맞아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 사실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연설하러 왔다가 잠깐 들렸는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여기 계신 분뿐 아니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대통령이 정한 권한이기 때문에 전혀 반헌법적이지 아니다 하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죠, 여러분. 그건 이제 정의가 끝난 거고 이제 문제는 이거 뭡니까 헌법재판관인데 지금 6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6명은 아주 심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민주당 이놈들이 말이죠 헌법재판관 선임을 늦추셔가지고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때문에 지금 9명 묻혀오고 6명을 하는 건 아닙니까? 이놈들이 급하니까 2명의 그 빨갱이 재판관을 가지고 하는데 오르니까 인사청문회 한다고 막 야단 법석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놈들이 국민을 대대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들이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볼륨 더 올려줘. 예.
그렇기 때문에 에코를 주고 에코. 예, 당연히 이번에는 이것은 기각이 돼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국민 여론도 많이 바뀌고 해외에서도 이제 상황을 알고 보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가 있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자기가 대통령인데 내라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 내라라는 것은 그놈 누굽니까? 한두 분이니까 이놈의 새끼가 먼저 내라라고 짓거려가지고 선동하면서 언론들과 민주당이 따라가지고 지금 내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기, 검찰청 앞에서 또 광화문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국민의힘당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니까 사실 권성동이 말입니다. 이번에 탄핵 부결시키려면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무슨 자유투표예요. 그래놓고 거기 가서 탄핵에 찬성해놓고 난 다음에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 아주 얼굴 두껍게 얘기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국힘당이 이게 지금 보니까 8년 전에 가을을 또 되풀이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권성동이 자꾸 의원 내가 떠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 개인 생각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도 넣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탄핵시켜버려가지고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국힘당 말입니다. 이미 이게 사실상 이게 민주당 이중대잖아요. 이 자들이 지금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고 지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지금 뭔가 계략을 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에 여기서 열심히 하고 또 의원들도 말입니다. 국힘당 하여간에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정말 이 차제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국민운동을 우리가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행인 것은 이번 이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뒤풀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 개인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한편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잘된 일입니까? 더구나 어제는 뭡니까? 그 트랙터까지 몰고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그 트랙터가 보니까 문재인이가 뭐 20대 과거 북한에 보내려다가 보류되어진 그 트랙터를 몰고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간지로 올라가고 말이죠. 이게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경찰이 막아서 해야죠. 경찰이 민주당 얘기 듣고 또 풀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유국민, 자유우파 국민들밖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나와서 반드시 기각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다시 돌아와가지고 대한민국 반대한민국 세력들 빨갱이들 완전히 소탕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광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교수님들 다 비겁한데 저렇게 용기 있게 나오신 남광규 교수님 박수 쳐주세요. 자, 이제 시민분, 인천에서 오신 시민대표 김은혜 대표님, 오늘 또 대법원 앞에서 633 원칙 이재명 재판 빨리 하라 외치고 오신 분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부모로서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민노총의 실체와 정교조의 실체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교육과정을 제가 확인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가 엄청나게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피임법이 12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피임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데려가서 바나나에 콘돔을 씌워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성물랑 교육을 시키느냐, 이렇게 저희가 반대를 하니까 마지막 날 어디가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노총이 왔습니다. 민노총이 와서 이 교과서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교과서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교조와 민노총이 학부모들을 막아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노총이 지금 뭐하는 집단입니까?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제일 앞서서 나가서 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 민노총 집단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망쳐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전국의 학부모님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교육을 시키게 되면 신체를 훼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 될 수 있다,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다 해서 성기를 자르게 하고 가슴을 자르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형들이 빨리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민노총은 지금 간부가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무슨 죄로 받았습니까? 간첩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죄로 받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탄핵 집회 맞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간첩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체를 밝히십시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이들이 노조까지 다 합세를 해서 이 우리나라를 지금 망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윤 대통령과 함께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 민노총 세력, 정구조 세력, 노조들 다 해치우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먼저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한 번 더 김현희 대표님 일로 오세요. 자, 한 번 더 여성 연사 듣고 또 마지막에는 국민주권행동 공동상인 대표 홍영태 대표님 발언 듣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현희 대표님. 자, 여러분 열심히 시민활동하고 계신 김현희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는 지난 토요일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강화문에 나갔습니다. 강화문에 저희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탄 찬양이 없어서 저희들은 9년째 해오고 있는 터입니다. 처음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부터 우리가 5군데에서 명동까지 시청을 거쳐서 명동까지 갔습니다. 그때의 이순신 장고 동상 앞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저희들이 찬양을 불렀는데, 광화문 경복궁 쪽에서는 좌파들이 모여 있고요. 또 이쪽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는 정광훈 목사님 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우리 자유 우파 시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거기보다 훨씬 많은데 별 차이 없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부렸는데 정말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대로 나가서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급기야 저희들이 명동 입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에 중국 깃발을 든 사람이 을지로 입구부터 거기에 이렇게 가도행진을 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왜 중국인들이 와서 이 탄핵 하는데 왜 거기에서 껴서 자기들이 난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에 연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도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그 발언대에 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열광하고 박수치는 대한민국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광주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한자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장식한다면 나아가서 2대 3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뺏겨버리고 중국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어떤 이대생이라고 추정되는 한 여자가 유튜브에 자기가 촬영하다가 삭제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한국에 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한 가지는 자기 나라에선, 그러니까 중국이죠. 내 나라 중국에서는 국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독재 국가 국민으로서 집회가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까?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이 독재 국가죠. 어머나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엉터리 말을 하고 있으면서 또 연이어서 한다는 말이 윤석열 죽이고 싶다 했어요. 윤석열 죽이고 싶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윤석열 죽이고 싶다. 아이고. 그 여학생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손으로 소중하게 뽑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한 뽑은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는 중국 사람의 발언을, 그런데 그 영상을 내렸지만 이미 영상은 이미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이제 8번, 3번 해서 이제 추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속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그때는 이런 그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편파적인 거 하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2번 속지 않습니다. 1번 속았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임종석 딸도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유 이지은 동생도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있는 자들을 다 색출해서 추방시키도록 CIA에 다 고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자,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예, 우리의 손에, 내 손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성명서 준비하세요. 딴 사람. 네, 여기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래도 국민이 깨어있고 끝까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이 탄핵 국면이 바뀌게 될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언론 방송이 선동하고 이곳에서 좌파들이 계속 압력을 넣으면 부담을 느끼겠지만 우리 우파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키려고 하는 애국 국민들이 이 자리를 지킬 때 저 헌법재판관도 헌법에 근거한, 헌법에 준하는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발언으로 마지막 분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주권행동 공동상인 대표입니다. 여러분, 차이나타운 저지하고 이슬람 캠핑장 저지하고 우리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강력 규탄해서 질서를 잡았습니다. 홍영태 상인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이 됐죠.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또 우리 마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쟤네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줘서 저항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분위기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지금 해외 신문들이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은 소위 말해서 범죄자고 그 다음에 선동가랍니다. 벌써 이재명의 정체를 알고 지금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재명이가 쌍방을 통해서 거기에 북한에 자금 800만 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재판에 걸려서 지금 그 송금한 자가 8년 7년 8개월에 그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하영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근데 그 북한에 잘 보이려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돈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이는 분명한 범죄자입니다. 자꾸만 지금 자기의 범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동가일 뿐만 아니라 내란 선동가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제일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제일 지금 떨고 있는 자가 지금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천저국 팔행이라는 미국 여자가 있었어요. 유튜버인데요. 이 여자가 아주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 천조국 팔행이는 유튜버이면서 극우파예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역사 강의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청조국 파랭이가 그 아이유도 CIA에 고발한 사람입니다. 신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유가 아주 그냥 지금 곤란한 처지에 빠졌죠. 자, 그런데 이 천조국 파랭이가 어떻게 하라는지 이재명이가 지금 살 떨리게 지금 떨고 있을 거다. 근데 왜 살 떨리게 떨고 있는가 그랬더니 지금 이재명이가 여의치 않으면 자기가 살자 될까봐 지금 걱정을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서울시장으로 있던 박원순 있지 않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서울시장 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허수아비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조정을 합니까? 바로 북한이든 중국이든 꼭두각시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애들이 왜 우리나라에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꼭두각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는 꼭두각시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재판에 자꾸만 걸려서 만약 감옥에 가게 되면은 자기는 박원순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때 2인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대요. 그 자살을 당한 거지 그게 자살한 겁니까? 당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재명이도 박원순이 꼴이 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태령에 저렇게 전농회라는 그 아주 친북단체들이 저렇게 난리 피고 있고요. 국회에서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 더불어민주당 저 친북 세력들이 저렇게 난리 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힘을 냅시다. 지금 이재명이가 떨고 있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외쳐봅시다. 국민은 주인이다. 권력은 주인에게서 나온다. 국민의 저항운동은 반드시 승리한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성명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명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광분한 정치권의 폭거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 막아야 한다. 지난 12월 14일은 한국 국회가 치욕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을 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까지 가세하여 폭거를 자행함으로써 정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치 조폭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야당은 이미 7일에 대통령 탄핵안을 1차적으로 상정하여 안결이 부결되었음에도 일자 부재리의 원칙도 무시한 채 마치 먹잇감을 본 하이에나 떼처럼 또다시 일부 여당의 정신 빠진 의원들까지 끌어들여 대통령 탄압을 의결하였다.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그것은 야당의 독재와 폭압과 복종 때문이었다. 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주장하여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심지어 헌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장과 사법부인 판사까지 탄핵할 움직임을 보였다. 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탄핵하였다. 이것을 정상적인 정치로 보는가? 이는 전체 국민을 개돼지로 보려는 독재임에 틀림없다. 거대 야당이 현 정권에게 행한 악랄한 행위가 무엇인가? 국가 운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영원으로 입법 권력의 힘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과 자신들의 세비는 늘리는 천하에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가 되었다. 자기들의 교주를 지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이비 집단의 모습과 흡사하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미 판결이 난 것도
있는 수많은 범죄 의혹을 가진 자당 대표를 법의 처단으로부터 막으려는 몸부림이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의 행포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국정농단이요 헌정 질서의 파괴로 본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았는데 입법 망나니 짓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당은 이제 해산되어야 하고 이들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런 정치권의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이고 국민 불안과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권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으로 넘어갔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다시는 원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 속의 정치 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인 삼권 분립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나라이지만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의 횡포에 의하여 이미 행정부가 무력화되었고 사법부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협박하여 대단히 위축된 상태이다. 이에 우리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판결하여 국정 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주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한 사람이 지명자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파적 저울질이 아닌 헌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래서 독재를 일삼으면서도 후한무치한 정치권의 폭정을 멈춰주길 촉구한다. 하나, 이 나라는 모든 법률에 앞서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지탱되는 바 헌법의 권위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척결하라. 하나, 대통령은 야당들이 손발을 묶고 자르는 가운데 도저히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워 통치의 일환으로 내린 비상계엄의 의미가 살아서 후대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의 균형을 깨는 일방의 독재가 정강화되지 못하도록 헌법의 권위를 보여주라. 하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은 엄정하면서도 국정의 파탄과 국민들의 불만을 하루속히 해소시키도록 신속히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고 다시는 이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2월 23일 탄핵 반대범 국민연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분 더 모셨어야 되는데 미처 제가 깜빡했습니다. 건국대 법학과 교수 박인환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앞에 집회 교수 자유와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에서 처음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저희 교수들이 하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연설도 잘하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해서 저는 뒷자리에서 구경할까 하다가 들켜서 앞쪽으로 또 나왔습니다. 온 김에 와서 보니까 우리 박 대표님은 우리가 몇 년도였지요? 문재인 정권 시대에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좌파 빨갱이들이 이 자리에서 딱 이 자리입니다. 아주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와서 할 때 저희들은 우리 박 대표님하고 몇 사람이서 그 옆에서 정말 숫자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게 그래도 꾸준히, 그때는 그렇게 더운 날이었죠. 그렇게 몇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수적으로 적은 저희들이 정의를 믿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국가보안법을 지켜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때를 비해서 생각을 하면은 저쪽에 길 건너 있는 저 좌파들 찌끄러기들 보니까 저희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들어 준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 친구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재명이 잘한다 한번 할까요? 이재명이 잘한다. 사실 마지막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을 깨우는데 큰일 하셨습니다. 또 이재명이와 더불당이 민노총이 반국가 세력이란 걸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널리 계몽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나갈 뻔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특이하게도 삼권 분립의 행정부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왕이 없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국가 원수, 다시 말해서 국민 통합의 상징, 또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선포하거나 헌법 개정안을 내거나 장관을 임명하고 여기 헌법재판소 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아시죠? 그것은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것은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수호를 하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위원정당을 해산하는 권한하고 또 한 가지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헌법을 수호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반국가 세력이 발광을 하고 있는 시점에 헌법 수호 최고기관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윤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되지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 대통령께서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으시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 소장 이하 헌법재판관들도 정신 번쩍 차리고 이름 그대로 헌법을 수호하려면 반국가 세력을 없애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판장이 앞장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집회를 계기로 아까 교육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이재명이도 교육하지만 헌법재판소도 이 기회에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 제대로 배워라. 그냥 재밌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속에 건질건질하죠. 한번 탄핵 반대한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치 탄핵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 일부 규탄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절대 반대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애국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오후 2시에 탄핵 반대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또 많이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12월 23일 월요일 제7차 7차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의분으로 함께 너무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같이 다니십니다. 김현옥 사님 같이 여기 다니세요. 이게.